안녕하세요. 황 박사의 지혜로운 건강교실의 황준희입니다. 여러분은 난치병 중에 난치병은 어떤 질환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선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요, 루푸스요, 크론시병이요, 신부전이요, 암이요.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대답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암이라고들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라고 하는 암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암은 치료가 힘들다는 것과 죽음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면서 환우 자신과 가족들은 치료에 앞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지요. 그 때문에 갖가지 치료를 받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치료의 보람도 없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별탈 없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해오고 있었는데 건강검진 결과 당신 몸 안에서 암덩어리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 즉시 사색이 되어 절망과 함께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암에 대해 무지해서, 다시 말해 암이란 무엇인지, 왜 생겨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연간 예산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액수가 지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암 치료는 말할 것도 없고 원인 규명조차도 정확히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현재의 암에 대한 정의나 치료 개념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암을 정의한다면 암세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생체 내에 일단 발생하면 끝없이 증식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진 소멸하거나 자연 치유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본 개념이죠. 따라서 암 치료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란 오직 조기에 발견해서 환부를 도려내고 방사선 조사나 화학요법제인 항암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외에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혈액 생리학의 권위자인 일본의 모리시다 박사는 현대의학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암은 어떠한 경우든 국소병이 아니라 혈액 오염에 따른 전신적 질환으로 그 발생 원인은 어디까지나 현대의 문명 공해와 반자연적인 생활 환경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정열에 힘쓰고 무력화된 조직세포를 다시 활성화시켜 생체 내 면역 기능과 자연 치료력을 높이기만 하면 자연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현대의 최첨단 과학 지식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암 연구에 몰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이지 못한 생활 조건과 잘못된 영양 개념, 그리고 각종 화학 물질과 공해로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암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은 모리시다 박사의 주장에 상당한 일리가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해마다 꾸준한 암 발생률 증가는 80세까지의 생존을 한다고 할 때 국민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렇다면 암은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요?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게 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암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겨날 때는 생길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생겨납니다. 여러 조건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생겨나질 않지요. 조건이 갖추어져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생겨난 것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큰빛 이끼벌레라고 들어보셨죠? 4대강 사업으로 강에 볼을 쌓았더니 유속이 느려지고 용존산소가 적어지게 되자 그동안 4대강에서 헤엄치며 뛰놀던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은 사라지고
오염된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괴상하게 생긴 큰빛 이끼벌레 같은 생명체들이 생겨납니다. 생겨난 큰빛 이끼벌레들을 퇴치해서 강을 정화시킨다고 살충제를 뿌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레들은 없어지지만 강은 더욱 오염되어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강도 살리고 큰빛 이끼벌레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하지요. 쌓았던 보루를 허물고 유속을 정상화시켜 용존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지게 되면 큰빛 이끼벌레는 자연히 사라지게 되고 예전과 같이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뛰노는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여기 쌀이 가득 들어있는 쌀독이 있습니다. 이 쌀독을 햇빛 안 들고 습기 차고 바람 통하지 않는 곳에 보관하게 되면 며칠 지나지 않아 독 안에 쌀벌레가 생겨납니다. 벌레가 생겼다고 잡아내면 다음날 또 생기죠. 또 잡아냅니다. 그 다음날 또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쌀벌레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계속 갖추어졌기 때문이죠. 벌레를 계속 잡아내는 것이 귀찮다고 살충제를 뿌리면 벌레는 없어지는데 쌀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벌레는 없애고 쌀은 먹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정에서 쌀독에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벌레가 우글우글한 쌀독을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고 습기 없는 곳으로 옮겨 보관합니다. 옮기자마자 쌀독의 뚜껑을 열어보면 벌레가 그대로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우글거리던 벌레들이 깨끗이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쌀벌레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연히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져가는 것이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현상 위에 과학을 올려놓게 되면 복잡하게 되죠. 깨끗한 쌀에서 벌레가 생겨났다면 DNA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변화된 DNA를 어떻게 원래의 DNA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암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도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우울증, 아토피, 건선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구조적인 면, 기능적인 면, 환경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서의 부조화로 나타나는 하나의 증세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증세가 나타났을 때 단순하게 합성화학약품으로 치유하겠다는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면, 기능적인 면, 환경적인 면, 정신적인 면까지 아우러져야만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암은 영어로 캔서라고 하죠. 독일어로는 크랩스, 히라버로는 카르키노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말의 어원은 똑같습니다. 개의 등딱지와 같이 딱딱하고 울퉁불퉁하다는 뜻이 담겨 있죠.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개의 등딱지와 암이 서로 연관되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 중에 유방암 환우가 있는 분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젖가슴에 홍할 만한 것이 만져지다가 병세가 진행되면 점차 젖가슴 전체가 딱딱해지면서 울퉁불퉁해져 마치 개의 등딱지와 같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지은 병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암종암자지요. 이 글자 안에는 암 예방과 치료법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암종암자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지요. 병은 병인데 품이 산과 같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품은 다시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식품, 둘째, 물품,
셋째, 성품으로 말이죠. 먼저 식품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식품이 산과 같이 쌓이게 되면 암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동네 마트에만 가더라도 산더미 같이 쌓여진 갖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가득 섞인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고 일컫는 많은 종류의 정크푸드를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정크푸드를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마시고 있죠. 속식, 과식, 간식, 야식 등으로 해서 말이죠.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 필요 이상의 식품들이 산과 같이 쌓이게 되니 암을 비롯한 갖가지 만성질환 환자 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물품이 산과 같이 쌓여서 암이 생겨난다는 말인데요. 예전에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녔지요. 좀 멀다 싶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했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집집마다 자가용을 갖고 있어서 동네 마트 등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도 차를 이용하죠. 얼마나 간편하고 편리합니까? 그런데 건강 측면에서 볼 때는 운동량 부족과 전자파 노출이라는 피해를 안겨줍니다. 또한 예전에는 집안 청소를 할 때 어떻게 했지요? 먼지 털고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했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지요. 지금은 어때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고 간편합니까? 그런데 이 역시 건강 측면에서 볼 때는 운동량 부족과 전자파 노출이라는 피해를 안겨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빨래를 할 때 어땠나요? 손으로 비누칠하고 헹구고 짜고 털고 빨랫줄에 널고 했죠. 특히 이불과 같은 큰 빨래를 할 때는 통에 넣고 발로 밟으면서 하기도 했는데 많은 칼로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세탁기를 이용하는데 세탁뿐만 아니라 탈수는 물론 건조까지 되어 나옵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간편합니까? 그러나 건강 측면에서 볼 때 이 역시 운동량 부족과 전자파 노출이라는 피해를 안겨주지요. 이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의 이기들은 간편성과 편리성을 안겨줄지는 몰라도 건강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지요. 이렇게 물품이 산과 같이 쌓이게 되니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 환우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품이 산과 같이 쌓이니 각종 암들이 생겨난다는 뜻이죠. 성품은 다른 말로 감정, 스트레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인류 역사상 스트레스가 없었을 때는 없다고 보는데요. 현재는 물론 5,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앞으로 100년 후 또 그 이후에도 스트레스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 특히 오늘날 한국인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연령을 떠나 세계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40대 남성 사망률을 볼까요? OECD 국가 중 몇이죠? 예, 1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우울증 환자가 일본의 3, 4배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를 대비해 본다면 7, 8배가 되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강도는 어떤가요? 노인들은 편한가요?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암 발생 원인을 알게 되었지요. 식품과 물품과 성품이 산과 같이 쌓인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 속에서 내 몸 안에 식품, 물품, 성품이 산과 같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그러면 치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생활 가운데서 산과 같이 쌓여진 식품, 물품, 성품들을 정지작업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단순한 원리이자 진리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암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 나무를 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듯이 암 덩어리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암 세포가 왜 내 몸 안에 생겨났는지를 알게 되면 치료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암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뤄나갈 계획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